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92의 4강 실무 종강입니다. 급여자료 입력부터 연말정산까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급여자료 입력입니다.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인 김현철의 9월분 급여 명세서이다. 급여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두 가지 작업이 있네요. 첫 번째, 큰 작업으로 급여자료 입력 후에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자, 먼저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는 비과세, 과세, 비과세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첫 번째,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단 식사 제공 시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2019년까지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올랐죠? 시급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 자, 여기서 초과 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1번 엔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2번 이하. 3번 생산직 근로자. 3번.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처리되고 연 24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그리고 생산직에는 공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산, 어업 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자 등등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비 만 6세 이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 선원의 성선수당 월 20만원 국내 선원입니다. 외국 근로소득 급여 중 100만원까지 비과세고, 외항선원 외국 건설 근로자입니다. 국외 근로소득과 외국 건설 근로자는 다르죠. 사무직이고 국외에 가서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땡볕에 일하는 사람들 월 3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물론 500만원 초과분은 과세로 됩니다. 그리고 장애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도 비과세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 우리 종업원이죠. 직원이 자기 차를 가지고 업무용에 사용하게 되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되는데요.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 종업원 소유의 차량이어야 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직원이 직접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직원의 출퇴근은 과세가 됩니다. 출장에 소요된 여비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다면 각각 월 20만원의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바쁜데 메모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 요점 정리 파일을 보내어 드릴 테니까 찾아서 공부하시면 필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제작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실무 수행 순서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첫 번째,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월과 일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로 수당 등록을 합니다. 과세, 비과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수당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비과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꼭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아울러서 6번을 적는다면 이 문제는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도 작성해 줘야 됩니다.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거 항목들은 나왔으니까 되었고요. 수당 등록 시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나타나게 하고 나머지는 부해서 나타나지 말란 말입니다.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 문제 화가 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세, 비과세 다 공부해 두었는데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르쳐 버렸네요.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주는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비과세입니다.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 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가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 당사는 기업 연구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기업 연구소 보조비는 이 또 가르쳐 주네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짜증이 좀 나네요. 여러분들도 화가 나죠? 이 비과세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20만원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관련 전월 미환급세액은 18만원이다. 그리고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예, 다시 한 번 더 수당 봅니다. 기본급, 과세, 외, 비과세 항목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책수당 과세,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연장수당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업 부설 연구소입니다. 사무직이죠.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본급이 210만원 밑으로 돼야 되는데 250만원입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과세, 그리고 기업 연구소 연구 보조비 비과세, 그리고 급여는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입력하고 나면 비과세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10대 비과세 10만원입니다. 우리가 비과세를 해서 15만원을 입력하면 10만원은 비과세로 가고요. 5만원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과세로 넘어갑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까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로 등록해서 30만원을 입력하면 20만원은 비과세로 넘어가고 10만원 초과분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과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입니다. 이것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10만원은 자동으로 과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과세하는 항목은 3개가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총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만원, 20만원, 10만원, 총 50만원이 비과세가 되겠네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무 수행 순서대로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큰 문제 5번은 무조건 원천 징수죠. 눌러주시고, 자, 이 중에서 먼저 급여 자료 1번, 그리고 두 번째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2번 작성할 겁니다. 급여 자료 눌러주시고요. 자, 몇 월 달인가요? 9월분이네요. 직업일은 10월 10일입니다. 그대로 09, 그리고 10월 10일 월과 일은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9월분, 그리고 10월 10일 날 김현철입니다. 수당 등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당 공제죠. 메뉴에 수당 공제 눌러
주시고, 자, 여기서 하나씩 비교하면 됩니다. 먼저 기본급 사용하고 과세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책수당 상여는 없네요. 그러면 상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부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부, 여기에 보시면 부가 있죠? 사용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에 다른 자료가 입력되어 있으면 부로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대로 두시고 금액만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 직책수당 있네요. 그리고 과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월차수당 과세네요. 자, 월차수당은 없네요. 그러니까 월차수당 부분, 이 부분이죠. 뭐 부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식대 있었습니다.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있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이죠. 항목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면 부로하고 이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부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과세입니다. 1번 항목 이름이 연장수당입니다. 그대로 연장수당. 그리고 매월 주는 것은 정기로 하시면 됩니다. 1번 됐고, 1번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이거 연장수당, 이거 안 했네요. 기업연구소 비과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비과세 찍어주시면 됩니다. 비과세. 그리고 항목은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갈로 열고 기업 연구소, 기업, 다시 연구소, 기업 연구소 갈로 닫고, 연구보조비, 그리고 연구보조비, 그리고 연구보조비,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반드시 비과세 항목 F2 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연구죠. 연구 치면 됩니다. 연구. 자, 여기에 보시면 기업 연구소 연구 보조비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물론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확인. 그리고 매월 주는 것은 정기, 부정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매월 주는 것은 정기, 일시적으로 한 번씩 주는 것은 부정기로 하시면 되는데, 매월 주겠죠. 정기. 그리고 다음 공제항목 봅니다. 공제항목에 보니까, 자, 4대 보험이죠.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빼고 자동으로 넣으니까 요만큼입니다. 빼고, 자, 지금 보니까 4대 보험은 4대 보험 위에 학자금 상환이 있네요. 이것을 부로 바꾸어 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비과세 항목 표시 여부, 여기에 체크해 두면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저는 꼭 체크하겠습니다. 물론 채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확인.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항목들이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자, 우리도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비과세 3개. 맞죠? 이렇게 개수를 확인하신 다음 금액을 입력하러 갑니다. 기본급 2500불, 직책수당 300불, 식대 150불,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300불, 그리고 연장수당 200불, 그리고 기업연구소 300불. 자, 급여자료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꼭 하단에 비과세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50만원인지 확인되었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금액을 입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급여 항목이 과세다 비과세다, 이것과 내용만 정확하게 나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부터 보겠습니다. 146250, 146250 엔터. 그리고 건강보험이네요. 104970, 104970에 문제 없습니다. 다음 장기 요양보험 옆으로 살짝 당겨서 10750 맞고요. 고용보험
26,000원 맞고요. 소득세 11만 430원 맞고요. 지방소득세 10%니까 맞네요. 자, 입력이 되고 나면 이 금액이 정확한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자료 입력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 비과세 이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으신 분이 질문을 합니다. 하고 나서 마감을 해야 됩니까? 마감해도 되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빠져나오겠습니다. 예수씨. 자,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짜에 9월 그리고 10월 10일. 자, 이렇게 입력이 됐는지 확인만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눌러 주시고. 자, 몇 월입니까? 9월입니다. 9월분이죠. 09. 지금은 10월 달이었죠. 10월. 자,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나왔네요. 나왔고. 자, 여기에 또 어떤 거, 전월 미 환급세액이 18만원이죠. 그러니까 하단에 전월 미 환급세액 18만원, 180불.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ESC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나올 때 저장할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빠져놓으면 이렇게 하면 급여 자료 입력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5-2번 2020년 6월 1일 입사한 최민국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 근무지를 반영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서 전 근무지 반영하고요. 월세 주택 임차 차입 명세서도 작성하고, 그리고 연말 정산을 입력하시오. 단 최민국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 그러네요. 자, 일단 큰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실무 수행 순서가 되는데요. 먼저 연말 정산에 가서 소득 명세서 전 근무지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4대 보험을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이 4대 보험 금액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월세, 주택, 임차, 차입 명세서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내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입력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는 것은 월요비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다들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다 되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와는 크게 관계없는데요. 자, 6월 1일 날 입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 근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만약에 전 근무지가 없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0일 사이에 실직 상태였고 6월 1일 날 입사한 경우는 이렇게 실직 상태에 있으면서 지출한 내역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 근무지가 있으니까 1월부터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해오다가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6월 1일 날 이직을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지만 만약에 신규 사원으로 입사를 했다. 이게 실직 상태에서 이 기간에 사용한 카드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큰 그림을 살펴봤고요. 자,
우리 공제사항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소득 제한 있고 나이 제한이 없죠. 자, 이거부터 따진다면 의료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제일 까칠하죠. 소득 제한 있고 나이 제한은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제들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라는 거. 신용카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 되고요.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안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 비용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안 됩니다. 자동차 빌린 거 임차료 안 됩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는 구입 금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했는데요. 현금 영수증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 가스, 아파트 관리비, 전화, 고속도로 통행료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원까지 교육비에도 공제가 되고 카드에도 공제됩니다. 단 교복은 초등학생은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교생.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도 되고 카드 공제도 되고,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도 공제되고 카드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입니다. 수업료와 등록금은 카드 공제는 안 됩니다. 교육비 공제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내용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시간 내셔서 익혀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필기를 하지 마시고 메일 주소,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이 자료를 그대로 이 자료는 아니죠. 요점 정리 파일이 상세하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고요. 무엇이? 도서 공연비입니다. 도서 공연비의 범위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연극, 뮤지컬, 무대 공연입니다. 특히 여기서 연극, 뮤지컬, 무대 공연은 되지만 영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나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 도서 공연비에 해당한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죠? 까칠합니다. 각각 연 100만원입니다. 보장성 보험 1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있습니다. 보장성은 되지만 저축성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비입니다. 소득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와 중복 공제되죠. 그래서 따봉이라 그러죠. 자, 첫 번째,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됩니다.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됩니다. 한의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 됩니다.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는 1인 연 50만원까지 됩니다. 50만원 넘으면 안 됩니다. 50만원까지만 해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경을 70만원을 주고 만들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에 얼마를 입력한다? 50만원만 가산해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산후 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며 또는 사업소득은 6천만원 이하이고 200만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비가 있고요. 전액 의료비가 있는데 전액 의료비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액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입니다. 미용, 예뻐지는 거, 성형수술, 예뻐지는 거를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안 됩니다. 건강 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 안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어렵이,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단 말은 부양가족이 아니죠.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등록금,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납입한 것은 안 해줍니다. 이렇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만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안 됩니다. 다만 보전받았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안 됩니다. 그리고 간병인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례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 외에 지출한 의료비 당연히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근로기간 이외의 지출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직을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다녔고 연결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비 공제입니다.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됩니다. 그리고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됩니다. 학자금 관련 원리금 상환액 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연 50만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단 초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교육비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됩니다. 다음 현장 체험학습비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인데요. 미취학 아동은 안 해줍니다. 미취학 아동,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캐기 체험을 했다. 자, 이것을 현장 체험 학습으로 봐야 되느냐, 놀이로 봐야 되느냐, 봉안 갯벌에 가서 개 잡는 거, 깨 잡는 거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은 현장 체험 학습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직업 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또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 시 이를 차감하고 공제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만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은 부분은 안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공제 한도 영유아 초중고등학교까지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입니다. 직계 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안 됩니다. 단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교육은 부모가 자식을 시키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중 고등학생의 학원비 안 됩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안 됩니다. 학생회비, 학교 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직계 존속에 대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계 존속도 되고 무슨 이런 혜택이 다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어떤 경우냐면 재활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못 걸어 다니시는 분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재활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혜택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람답게 또는 사회생활, 최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하나여 공제합니다. 그리고 법정기부금, 시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나오니까 칸 맞추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정기부금 중에서 동창회, 종친회, 그리고 향후회, 그리고 정년회, 자생단체 기부금은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요거 체크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특별세액공제들을 신청을 아예 안 했거나 신청을 했는데 이게 1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13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최소 13만원은 세액공제를 해주겠단 말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물론 실무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이론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집이 있습니다. 내하고 같이 사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 연 한도입니다. 1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주택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액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연금 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자, 이것도 혼돈을 많이 하십니다. 연금 계좌가 있고요, 개인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지금은 개인연금 저축은 나오지 않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12월 31일 이전은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 안 해준단 말입니다. 다만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해준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 근무지 입력입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시면 먼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일단 사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FE 한번 해볼까요? FE 이름 봐야 되겠네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땅땅땅땅 한번 보겠습니다. 최민국이네요. 최민국. 자, 그래서 FE 최민국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는 부양가족이 지금 없다고 해서 안 보는데요. 꼭 가급적이면 부양가족 눌러서 부양가족이 누가 있으며 기본공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대주죠. 이거 확인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안 보셔도 되는데 왜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소득 명세에서 전 근무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종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칸 맞추어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 주 안전양해입니다. FE 안 되면 안전 양회입니까? 양회. 자,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안전양해.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요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근무기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볼게요. 근무기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11년부터 5월 31일까지죠. 그러니까 근무기간 2020-0101부터 2020 0531 이렇게 칸 맞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1800에 상여 200이네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시고 급여 칸 맞추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급여 나와 있고요, 상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얼마? 1818 뿔뿔 엔터. 상여 칸 찾아서 상여 여기죠. 14번 칸 2 뿔뿔 이렇게 칸 맞춰서 입력하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 급여 칸, 상여 칸 입력했습니다.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이것만 자료입니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돈과 이 돈을 더하면은 이게 되겠죠. 요것을 입력하는 겁니다. 소득세 아래 있는 돈과 그것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아래쪽으로 가셔서 소득세 한번 찾아볼게요. 쭉 내리시면 자 여기에 소득세 한번 여기 있네요. 소득세 요 칸 나와 있죠? 지방소득세 여기입니다. 종전근무지 칸에다가 소득세가 얼마? 245876 245876 엔터.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죠. 24587 24587 입력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잘 입력하십니다. 하셨는데 요 아래쪽에 잘 안 보이니까 이것들 놓치고 입력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4대 보험이죠. 입력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부터 입력 한번 해볼게요. 국민연금 찾아가지고 뭐 9600불 다음 두 번째 건강보험이네요. 건강보험 찾으셔서 이 칸에 785불 다음 장기 요양보험이네요. 49600 엔터. 그리고 고용보험 13만 4천원 134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때는 긴장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꼭 이것도 입력해야 된다고 놓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머지는 저는 요거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입력했는데요. 칸 맞추어서 나온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자, 종전근무지 입력하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4대 보험 꼭 좀 입력해 주세요. 두 번째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보험료부터 입력할 거 말아야 될 거부터 구분하겠습니다.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보장성입니다. 저축성 당연히 안 됩니다. 선생님, 보장성 보험료와 저축성 보험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장성 보험은 납입한 돈보다 만기에 환급되는 돈이 작거나 없는 거 보장성입니다. 그리고 저축성은 납입한 돈보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많은 경우를 저축성이랍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 1년에 한 번씩 내는데요. 매년 자동차 보험이 올라서 저도 왕짜증입니다. 이게 왜 자꾸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장성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치료 목적 허리 디스크 수술비 당연히 이거는 질병 치료의 목적이니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민국이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네요. 카드에도 입력해야 됩니다. 왜? 의료비는 카드와 중복 공개됩니다. 물론 현금 영수증이었으면 현금 영수증과 중복 공개됩니다. 다음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이네요. 아닌이니까 뭐 안됩니다. 다음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1년에 얼마까지? 50만원 50만원 입력해야 됩니다. 55만원 하면 안됩니다. 얘는 50만원. 대학원 등록금 본인 거는 된다 그랬습니다. 영어 학원비 안됩니다. 학원비는 안된다 그랬습니다. 입력 안 할 겁니다.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입력합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입력하겠습니다. 신용카드네요. 3,400만원을 썼는데요. 이 중에 800만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되고 이 3,400에서 800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360만원은 이거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네요. 이 중에서 대중교통 따로 입력해야 되고요. 도서 공연비 따로 입력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월세 자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부터 입력할 겁니다. 요거 칸 맞춰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는 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한다. 예, 충족되니까 당연히 입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월세 자료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월세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자, 월세 1번은 월세 공제 명세고요. 2번은 금전 소비 대차, 이거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력합니다. 임대인은 임부자입니다. 임부자 칸 맞추어서 여기에 칸 맞추어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주민번호 나와 있네요. 주민번호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옆으로 한번 당겨서 입력해 볼까요? 예, 되겠네요.
631124 그리고 1655498 엔터. 자, 입력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이네요. 유형 한번 볼까요? F2 다가구네요. F2 하면 나타납니다. 코드는 F2 다가구 다세대 주택입니까?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요게 되겠네요. 확인. 그리고 계약 면적 52네요. 52 그대로 계약상 주소지 나와 있습니다. 주소지 서울시 요 아래쪽에 있네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1 다운대로 하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네요. 2020-0101부터 2020 12월 31일 그리고 연간 월세 840 8400불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제 대상 한도가 75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다 넣으니까 문제 없고요. 다음 연말정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보험료부터 입력해야 되는 것부터. 자,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노란 거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 보장성입니다. 얼마? 750불. 크게 문제 없죠? 보장성 보험 일반입니다. 장애인 아닙니다. 의료비 있었죠? 따닥 노란색은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밖에 없었죠? 360만원에 이거 얼마라 그랬습니까? 안경은 1년에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60만원에 50만원을 더하니까 410만원이지 415만원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비 본인 칸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칸에 얼마? 410만원 4100불 확인.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의료비 끝났고요. 다음 교육비네요.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자, 아래쪽에 교육비 있죠? 그대로 노란색은 더블클릭 따다. 자, 본인입니다. 본인 여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얼마? 1000만원 10불불 그리고 10불불 엔터 확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칸에 갔다. 자, 기부금 여기 있죠. 정치자금 말고 법정기부금 여기 있다. 요 줄에 아무데나 더블클릭하면 나타납니다. 따닥 칸 찾으시면 됩니다. 이 중에 또 종교단체 기부금 300만원. 자, 종교단체 기부금 한번 볼까요? 이 아래쪽에 있네요. 종교단체 기부금 여기 칸에 얼마? 3불불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종교단체 외도 있었습니다. 종교단체 외 10만원 위쪽에 보시면 종교단체 외 뚜뚜뚜뚜뚜 여기 있네요. 종교단체 외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얼마? 10만원 100불 칸 잘 맞추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 기부금 끝났고요.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 자, 3,400만원 중에 또 800만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입력한다? 800만원을 빼면 2,600만원이네요. 2,600만원.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자, 여기에 보시면 스크롤바를 살살 내리시면 자, 이쪽에 42번 칸이죠. 여기에 칸 맞춰서 입력하면 됩니다. 더블클릭 따닥.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 15%짜리입니다. 얼마? 26불불 입력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현금 영수증인데요. 대중교통 30만원 따로 해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40%짜리거든요. 30만원 따로 추가 공제됩니다. 300불 엔터. 다음 두 번째 도서 공연입니다. 12만원. 자, 여기 보시면 도서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12만원 120불. 그럼 48만원을 빼야 되네요. 얼마에 떠? 250만원에 떠 48만원 빼면 202만원이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찾아서 202만원 2020불 이렇게 되겠네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기로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됐습니다. 요 다 됐네요. 자, 이름으로써 끝이 났죠. 이게 연말정산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10점짜리 아닙니까? 설사 내가 하나를 잘못하더라도 한 항목당 1점 정도의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개 중에 또 한 개를 틀렸습니다. 그러면 9점 정도
사학의 경우는 8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맞추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혹시 하나 틀리더라도 너무 실망을 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92회 기출문제 풀이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